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뻗어서 지금 강제로 껐다 켰고요. 이제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가 이제 넘버링이 잘못됐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죠. 여기 11 비동기 처리라고 전달해드린 게 12단원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13 자바스크립트 내장 기능이라고 해드린 게 이제 11단원 파일이고요. 이렇게 넘버링 바꿔서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다가 이제 컴퓨터가 뻗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를 하면서 변수,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배열, 제이슨, 함수, 클래스, 그리고 예외 처리라고 하는 주제를 봤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일종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들을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예컨대 우리가 처음부터 사용해왔던 console.log라고 하는 기능, 이거는 그냥 우리 자바스크립트 처음 배운다고부터 안 해. 자바스크립트 처음 배웠을 때부터 그 안에 내장되어 있던 기능이잖아요. 이 기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진 그 내부 구조를 다 알아야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러한 기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규칙들이 전부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요, 백지 상태부터 그냥 코딩하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주 사용되는 약간 좀 굉장히 보편적인 기능들은 처음부터 내장이 돼 있어요. 자, 이러한 내장돼 있는 기능들이 그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항목들이다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줄여서 API라고 불러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규칙을 살펴본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내장 기능이 무엇인지, 즉 API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뭐 다 기억하기도 불가능하고요. 저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서칭을 해서 찾아봐요. 그래서 11단원에서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적어도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 때 이 정도 기능은 최소한 그래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제 주관대로 뽑아서 가져온 겁니다. 대부분 함수 내지는 객체 형태, 객체라는 건 클래스일 수가 있겠죠.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객체라고 하면 이 안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결국은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능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있다면 리턴 값은 어떻게 어떤 결과값이 떨어지느냐. 요 세 가지를 잘 정리만 해 놓으시면 돼요.
이제 내부 원리가 아니에요. 이러한 원리들을 앞에서 다 본 거고 이것들이 조합된 결과물들을 살펴볼 차례예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야기가 굉장히 단타성으로 바뀝니다. 자, 첫 번째 내장함수는요, 숫자로 변환해주는 기능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let x는 문자열로 1, 2, 3, let y는 문자열로 4, 5, 6일 때 콘솔.log x 더하기 y라고 하면 이거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쭈르륵 이어버릴 거예요. 그쵸? 문자열끼리의 덧셈은 연결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값들이 우리가 HTML의 input 태그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값이라고 가정해 보죠. 금액 1번, 금액 2번. 그러니까 송금을 두 군데에다 할 건데 첫 번째 금액이랑 두 번째 금액을 입력받은 거예요. HTML에서 입력한 모든 값은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송금할 때 579원이 송금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123,456원이 송금이 될 거예요. 대형 사고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렇거든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실제 숫자로 인식되게 하는 처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는요, parseInt입니다. int라고 하는 게 정수를 뜻해요. 그래서 문자열 형태에서 따옴표 걷어내고 정수로 변환해 줍니다. 그 결과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x는 문자열 015에서 따옴표 벗겨내고 숫자로 바꾼 거니까 15가 됩니다. 리턴 값이 있는 함수는 그 리턴 값 자체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 함수 볼 때요. 그래서 예제가 너무 기니까 그냥 리턴 값 따로 안 받고 바로 직접 출력을 했습니다. parseInt의 기본 기능 첫 번째는요, 따옴표 벗기기고요. 두 번째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14라고 되어 있는 실수값을 parseInt에다 주면은 3이 떨어지고요. 문자열로 묶어도 3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5,123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따옴표를 벗기고요. 지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을 때까지는 바꿔요. 근데 콤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뒤는 버려요. 그래서 이 결과는 15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별표는 숫자로 못 바꾸니까 따옴표 걷어내고 15까지만 바꿔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 2는 버리는 거죠. 15 픽셀 사이즈 값인데 px는 버리고 15만 취합니다. 그러니까 요 4개가 전부 결과가 15가 됩니다. parseInt는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오늘은 다 암기예요. 자, parseFloat입니다. float는 실수를 뜻합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소수점이니까 변화 없이 그냥 3.14가 반환되고요. 얘는 따옴표 벗기니까 3.14가 됩니다. 네, 둘 다 3.14예요.
그럼 만약에 그냥 3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출력됐을 때는 뒤에 값이 생략이 됐는데요. 그냥 3을 주면은 실제 변환 결과는 3.0이 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3.0하고 3을 구별 안 하니까 그냥 3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정수를 바꾸는 경우는 딱히 처리를 안 해드렸고요. 팔스 인트랑 팔스 플루트는 내가 변화시킨 결과값이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넘버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파라미터가 정수냐 실수냐를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015가 들어가면 숫자 15가 되고요. 3.14가 들어가면 실수값 3.14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 판별이에요. 만약에 팔스 플루트나 팔스 인트한테 변환할 수 없는 값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nan이라는 값이 떨어집니다. not a number입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 중에 하나인 setTimeout입니다. 일단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to라는 함수고요. 9구단 2단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setTimeout한테 콜백 파라미터로 넘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시간이에요. 초단인데요. 1000분의 1 초단입니다. 그러니까 3000이라고 하면 3초가 되는 거죠. 기능은 f라는 함수를 3초 동안 기다렸다가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3초 동안 렉을 거는 거예요. 특이사항은 이 f라는 함수를 3초 후에 실행해 주세요 라고 별도의 작업 공간에 예약을 거는 거고요. 전혀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프로그램은 그냥 지갈길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얘는 별도로 작업해 주세요 라고 그냥 작업 맡겨놓고 지갈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는 여기 그리고 예약된 작업이 3초 후에 실행이 돼요. 시간 조금 지나면 9구단이 시간차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익명 함수로 준비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넣는 거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익명 함수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펑션 키워드 빼고 여기를 화살표로 바꾸는 화살표 함수 스타일을 많이 쓰죠. 자, 여기서도 이제 함수 안에서 9구단 3단을 출력하는 건데 얘는 1.5초 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먼저 처음에 3초 후가 된 거고요. 얘는 첫 번째 실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1.5초 후에 예약합니다. 그리고 얘가 실행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1.5초 후가 먼저 실행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맨 마지막에 실행될 거고요. 프로그램 실행에 시간차를 걸어두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웹페이지 보다 보시면은 뭐 10초 후에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뭐 그런 거 구현하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기능입니다. 특이사항은 이 setTimeout에 적용된 이 콜백 함수가 프로그램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1.5초 후에 3초 후에 각각 알아서 독립적으로 실행되게끔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빼버리는 거고요.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애들을 비동기 작업이라고 해요. 비동기 처리 내지는 비동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면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비동기 처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AJAX라고 하는 기능이 구현이 되고요. 얘를 구현해야만 백엔드 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은 퍼블리싱 과정이에요. 자, 1교시 마지막 예제입니다. set 인터벌입니다. 사용 방법은 일단 코드를 좀 간소화 시킬게요. set 인터벌이라고 하면서 콜백 함수를 준 거고요. 얘도 3초로 걸려있죠. 3초는 조금 기니까 제가 1초로 바꿀게요. 일단 카운트 1이라는 변수가 0인데 얘를 1씩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하죠. set 타임아웃은 지정된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콜백 함수를 딱 한 번 호출하고 끝나요. 얘는 지정된 시간마다 이 콜백 함수를 반복 실행해요. 1초에 한 번씩 반복 실행되는 거예요. 이게 응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미지 슬라이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미지가 싹싹 하나씩 움직이잖아요. 자, 작업이 안 멈추면은 여기 작업 실행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스탑 코드 런이라고 있습니다. 자, 작업은 다시 3초로 바꿨고요. 이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실행하면은 일종의 일련 번호를 리턴해줘요. 컴퓨터가 발급해준 타이머 일련 번호예요. 이 값을 잘 가지고 있다가 블록 괄호 바깥에 있는 애들은 괄호 안으로 침투할 수 있죠. 일씩 증가하는 변수가 5가 됐을 때 클리어 인터벌한테 이 id 값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타이머 가동시킵니다. 그럼 1000번 타이머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리턴을 해줘요.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함수한테 전달하면은 1000번 타이머 종료해주세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실행하고 중단하는 거죠.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클리어 인터벌을 호출하는 처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인데, 이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웹페이지는 클리어 인터벌이 호출되기 전에 사용자들이 링크 클릭하고 다른 페이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멈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있는 거 확인해 보면은 3초에 한 번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 번 종료하는 거죠. 자, 타이머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set 인터벌 하면서 두 번째 타이머 발급했고요. 얘는 1초에 한 번씩 실행되고 10번 실행하고 종료합니다. 3초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 애들이랑 1초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 애들이 같이 돌면은 이제 작업이 이제 각자 독립적으로 섞이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 전체 흐름에 상관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걸 비동기 처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는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제 3개니까요. 요거 정리하시고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